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밝혀줄 새로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사건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변환봉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게 사건이 제가 이거 참 입으로 자꾸 옮기기도 좀 민망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많아서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수창 전 지검장이 그때 8월 12일이죠. 저녁을 먹고 나온 그때 9시부터 네. 한 3시간 행적이 가장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아웃입니다. 네.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운 CCTV가 더 발견됐다죠. 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로운 CCTV 그 내용을 보면은 그 10시 정도에 네. 오토바이 그 가게 옆에 아주 황급히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 네.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10시 한 10분경에 네. 그 어느 여고생 둘을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바와 네. 같이. 그래서 저 여고생 두 명이 그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는 뭐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다시 나오다 보니까 저 분이 다시 건물 바깥으로 나와서 네. 네. 한 5분 정도 이렇게 멈춘 뭐 기다리는 어떻게 본다면 여고생 뒤를 쫓아가는 모습이 이제 10시 네. 9분에서부터 10시 10분까지 그렇죠.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예, 여기 지금 파넬에 나온 동선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첫 번째 맨 처음에 저녁을 먹었던 동태. 그렇죠. 여기가 바로 이제 동태집이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오토바이 가게죠. 오토바이 가게에 예. 지나가는 모습이 이제 보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였던 것이 이제 화장실 건물에 네. 여고생 두 명이 네.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지금 김수창 지검장은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네. 있어서 네. 내 앞에서 이렇게 앉았다가 갔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그 상황의 CCTV에서는 두 명이 아니고 네. 한 명만 이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반에 신고된 내용에서 여고생이 이제 그 분식집 앞에서 11시 58분에 처음 있었고 출동했을 당시에 그때는 내 옆에 나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뭐 하얀색 옷에 하얀색 바지에 하늘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갔었다. 그 사람과 나를 오해하는 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CCTV엔 그런 사람이 전혀 있지 않았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이제 거짓말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저녁을 먹고 바닷가가 보고 싶어서 한 7, 8km 정도 걸어서 떨어져 있는 곳까지 두세 시간 갔다 산책을 갔다 왔다고 했었는데 CCTV에 찍힌 정황은 그냥 그 인근에서만 계속 돌아다니던 그렇죠. 정황이어서 그게 두 7, 가지 8km 거짓말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전혀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네. 바다 방향하고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다를 갔다 오셨던 바다 방향은 아니죠. 여기 바다는 아니라가 없죠. 보니까 이제 좀 네. 그 오해를 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시간대가요, 이제, 우리 이 교수님 이제 여고생이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나오는 CCTV에 그 여대생 내지는 좀 성인 여성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예. 시각이 10시 때고요. 네. 지금 행적 중에서 이제 저녁 먹고 8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있었던 일이 과연 무엇일까가 네. 관건이고, 네. 음란행위가 벌어진 시점도 그 시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 11시에, 12시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아마 있었던 지금 CCTV 3개를 이제 경찰이 국가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간대가 아마도 이 9시부터 10시 사이에, 8시 반부터 이때 아마 행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사건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음란 어떤 이제 변태, 네. 뭐 이런 분들이 행하는 이제 뭐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예. 뭐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제 지하철 뭐 성추행 네, 하는 네, 경우에 네, 네. 이 성추행범이 이제 나타나서 네. 상당 그 시간을 사실 소요합니다. 그 네. 지하철 안에서요. 예. 지하철 그 역 주변에서 예, 배회하는 거죠. 배회를 예, 하는데 예. 그 배회하는 목적이 본인이 이제 그 선호하는 그런 어떤 여성을 물색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상당 기간을 소요를 하고 따라서 네. 이제 그 여성이 나타나면은 네. 뒤에 있다가 그 지하철 안에 타는 것을 이제 쫓아가서 타는데 네. 만약에 본인이 선호하는 대상이 아니면 그 지하철을 그대로 보냅니다. 보내고 다시 이제 또 다시 물색을 하는 아, 계속 그래서 자꾸 배회한다는 거죠. 배회하는 거죠. 예. 상당 기간을 이제 소요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접촉 도착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지하철 네. 혼잡한 데에서 이렇게 접촉하는 네. 경우.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지하철 경찰대에 근무하는 네. 경찰관들의 어떤 이제 차관 중에 하나가 네. 지하철이 왔는데 바로 타지 않고 그 지하철 주변을 아. 많이 배회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용의자로서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하죠. 네. 물론 지금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아직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죄 유효합니다. 원칙에 예. 대해서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변호인 변호사. 지금 당시에 이제 네. 그때 당시에 경찰에 들어가 첫
입건됐을 당시에 보면 그렇죠. 체포 당시에 이제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네. 의심쩍은 장면들이 많은데 좀 얼굴을 붉히면서 네. 약간 횡설수설했다. 예, 예. 그게 지금 대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에는 네. 다 사실관계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미심쩍은 행동 때문에 이 모든 설명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그러한 점 때문에 경찰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선 현장에서 이제 실제 한 피의자들을 그러니까 수사하시는 경찰분들은 검찰의 이제 첫 그 용의자의 행적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아니구나 직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의 행동은 정말 성추행으로 걸려서 온 사람이고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고 인지를 하셨던 것 네. 같고 만약 이분께서 정말 자신이 떳떳하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제주지검장인 사람인데 과연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신분을 했어야 밝히고 되는데. 떳떳이 응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마 첫 번째 문제가 됐었을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로는 흑사회적 공무원들은 이제 대부분 자신의 이제 소속을 밝히는 거 상당히 좀 꺼려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자신의 소속 기관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그냥 회사원이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생 이름까지 대고 하셨던 것도 약간은 좀 그래 바람직했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경찰 입장에서는 처음 지구대 끌려올 때 지구대로 올 때의 모습이 일반적인 그 성추행 범행한 피의자들의 모습과 유사를 했었고 그다음 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그 동생 이름도 되고 이제 동생 주민번호도 외웠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죠? 주민번호 외운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 쉽지가 상당히 않는데 그것이 이제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을 한 경우 네. 이제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사안이 예를 들면 동영상에 나타난 것이 혹시 네. 지검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것에 네. 사실은 또 다른 뭐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네. 또 지금 그 이제 공문서에 네. 본인 입에 사인을 한 것을 이제 자기 사인을 한 건지 네. 아니면 자기 동생 네. 사인을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도 이제 사인 네. 내 그 인장 위조, 사인 위조, 부정 사용에 대한 또 혐의도 함께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네. 자, 정철진 평론가, 김수장 전 지검장 자체가 과거의 수사 경력을 보면 좀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네. 화려하고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평판도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검찰 출입기자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제 네. 두 가지 리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속된 말로 조인트 까고 압박하는 스타일이 있고 네. 부드럽게 좀 시키는데 네. 이제 이 김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온화한 리더십, 네.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많이들 더 놀랐던 것 같고요. 주위에서. 네. 과거 보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조이팔 사건 수사하면서 네. 김광준 검사 10억 받았던 그렇죠. 검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검사를 수사했던 검사다. 그래가지고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일을 처리를 했었고 이 또 한 가지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네. 이제 가수 박봄 씨라고 2010년에 있었던 건데 암페타민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취급받는 네. 이제 그걸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뭐 거의 눈 감아주다시피 한 이제 수사를 그냥 해버립니다. 전교 네. 처리를 해버리는데 네. 이제 이게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좀 또 하나 재밌는 게 당시에 인천지검에서 있었는데 네. 그때 인천지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가수 박범 씨와 관련된 두 명의 검사가 한 명은 김학의, 네. 한 명은 김수창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게 너무 확대하면 골치 아프게.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근데 이런 예. 부분도 상당히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하나, 예, 아니 또 예. 다른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저분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네. 그 김광준 네. 검사 이제 수사를 했는데 네, 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경찰이 먼저 김광준 검사를 이제 네. 수사를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검사는 경찰한테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네. 라고 해서 이제 특임 검사를 맡은 분이 바로 이제 이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음. 이제 그 언급한 것이 이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상하 수직 관계로 이제 언급을 해서 네. 간호사 협회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수직 관계를 언급한 그 배경이 뭐냐?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가 수직 관계인 것처럼 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또 강조했던 것이 그 경찰의 꿈은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냐 네. 이렇게 경찰을 비하하는 이런 얘기를 사실 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결국은 아쉽게도 네. 경찰의 조사를 뭐 10시간 이상 뭐 받은 꼴이 그 되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상당히 여러 면에서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문 변호사, 그래서 이번 사건을 놓고 네. 사실관계를 따지는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검경의 갈등. 예. 왜 이제 경찰이 이번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나서니까
약간의 그런 뉘앙스로 좀 보는 것도 있다. 뭐 솔직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한 건 크게 한번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다만 이제 저는 이 사건 본질 자체를 이렇게 너무 확대하는 것은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나 네네, 싶고 네네. 물론 이제 그 가수 그 모 연예인의 그 메스 암페타민 미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아는 그 성식 너에서는 그 당시 네. 법과 여러 가지 규정을 보니까 입건유예가 나름 상당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네.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뭐 무마가 됐던 것이라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이 지금 한번 문제가 됐다고 해서 과거 사건을 다 들춰내서 한번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사건 자체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사건 이후의 과정이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분이 분명히 충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뭐 검찰에서는 뭐 공연 음란죄 자체가 경범죄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우리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등록번 위반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사서면 위조죄도 분명히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했던 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의원면직을 했던 것은 그 대통령 훈령인 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하기는 규칙이 위반된 그 잘못된 일처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명확한 해명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경찰에서는 이제 그 김수창 그 전 지검장이 CCTV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차후에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서 네. 만약 그대로 가게 된다면 여지껏 다른 선례와 비교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그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는지 네.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한다라면 경찰의 증거를 뒤집을 만한 좀 더 확실한 수사를 내놓든지 네. 저는 그 이후 과정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고 너무 확대하는 거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진짜 봐야 되지 사실 않을까. 관계가 중요하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